옛날 옛적 조선 팔도의 명성이 자자한 명문가 이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은 대대로 높은 학문과 덕망을 쌓아 조정에서 중요한 벼슬을 지낸 인물들을 수없이 배출했습니다. 가문의 수장인 이대호 대감은 선조들이 이룩한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했으며 이를 더욱 빛내는 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가문의 명성이 끊어질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이대호 대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특히 맏아들인 이수연에게 거는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수연은 훤칠한 외모에 온화한 성품을 지녀 누가 보아도 명문가의 후계자다웠습니다. 이대호 대감은 수연이야말로 가문의 대를 훌륭히 이을 제목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 했던가요. 수연이 글을 배울 나이가 되자 이대호 대감은 직접 아들의 교육에 나섰습니다. 그는 가문의 명예를 걸고 수연을 최고의 인재로 키워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수연아, 오늘부터 아비와 함께 천자문 공부를 시작할 것이다. 우리 이씨 가문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학문에 정진해야 하느니라. 예, 아버님,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수연은 가장 기본적인 천자문조차 익히지 못했습니다. 이대호 대감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아들을 가르치려 애썼지만 수연은 글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대호 대감은 아직 어려서 그렇겠지. 조금 더 크면 나아질 것이다.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글자 앞에서는 무력했고 아무리 호되게 꾸짖고 회초리를 들어도 단 한 글자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은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셨는가? 이 아이 때문에 우리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생겼구나.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구나. 이대호 대감의 실망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는 수연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꼈고 급기야 이 아이를 가문에서 내쳐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대호 대감에게는 둘째 아들 이민준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형과 달리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글 공부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대호 대감은 민준을 보며 위안을 삼았지만 장자인 수연에 대한 실망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대호 대감의 사촌 동생인 이석진이 고창 현감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이대호 대감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즉시 이석진을 불렀습니다. 석진 아우, 내 자네에게 간곡히 부탁할 것이 있네. 저 무능한 맏아들 놈을 자네가 고창으로 데려가 주게. 그곳에서 조용히 살게 하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게. 형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수연 조카가 비록 글재주는 부족하나 심성이 곱고 바르지 않습니까? 제사를 모시고 가문을 지키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됐네. 내 이미 결심했네. 자네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다면 우리 사이도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네. 이석진은 사촌 형의 완고함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수연을 데리고 고창으로 떠났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슬픔 속에서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숙부를 따라 나섰습니다. 고창에 도착한 이석진은 형의 부탁과는 별개로 조카인 수연을 가볍게 여겨 다시 한번 글을 가르쳐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연은 여전히 한 글자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이석진은 마침내 수연이 정말로 글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석진은 고창 제일의 부자인 박씨 영감에게 홍기가 꽉 찬 딸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골칫덩어리인 수연을 처리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즉시 박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박 영감, 내 좋은 혼처를 하나 가져왔소이다. 한양에 계신 명망 높은 판서 어른의 맏아드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요. 영감의 따님과 혼인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소? 허허, 현감 나으리. 그게 정말이시오. 한양의 판서 댁이라면 우리 같은 시골 부잣집과는 격이 다를 텐데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혼사를? 혹 신랑감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요? 박 부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석진은 수연이 바로 이대호 대감의 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부자는 직접 수연을 만나보고 나서야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수연을 만난 박 부자는 그의 훤칠하고 준수한 외모에 감탄하면서도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도련님이 어찌 이런 시골까지 와서 혼처를 구한단 말인가. 결국 이석진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이 글 공부에 재능이 없어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사실 수연이는 그를 전혀 깨우치지 못한다오. 그래서 부친께 의절당하다시피 하여 이곳에 와 있는 것이오. 그를 모른다. 허나 판서 댁 아들이라. 우리 딸이 명문가에 시집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저 아이가 일을 못한들 우리가 먹여 살리지 못하겠는가. 좋소. 이 혼사를 진행합시다. 박 부자는 실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록 그를 모르는 사위지만 명문가의 배경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연과 박씨 처녀의 혼례는 서둘러 진행되었습니다. 이석진은 혼례를 마치자마자 한양으로 돌아가 이대호 대감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형님, 수연이가 고창 박 부잣집에 장가를 들어 잘 정착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조용히 살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허허, 잘 되었네. 아주 잘 되었어. 이제 그 쓸모없는 놈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속이 다 시원하네. 이대호 대감은 눈에 가시 갔던 아들을 멀리 보냈다는 생각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에도 수연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았고 깊은 슬픔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된 박씨 부인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어찌하여 방 안에만 계십니까? 혹시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으신지요? 제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수연은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아내의 진심 어린 걱정에 결국 마음을 열고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그를 배우지 못하는 자신의 한심함, 그리고 집에서 쫓겨난 서름까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오. 아버님께서는 나를 수치스러워 하셨고 결국 나를 버리셨소. 글자 하나 깨우치지 못하는 내가 어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소. 박씨 부인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단순히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몸도 건강하고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시는데 어찌 글을 배우지 못하신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박씨 부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흥미진진한 영웅담, 애틋한 사랑 이야기, 교훈적인 설화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각색하여 들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연은 이야기에 큰 흥미를 보였고 한번 들은 이야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해냈습니다. 박씨 부인은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 방식이 그에게 맞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서방님, 이야기를 참 좋아하시는군요. 기억력도 정말 뛰어나십니다. 부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참으로 재미있어. 나도 모르게 귀 기울이게 되는구려. 그날부터 박씨 부인은 매일같이 수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야기 속의 역사, 철학, 문학 등 책 속의 지식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충신 이야기를 하면서
삼강오륜을 설명하고 아름다운 시 구절을 인용하는 시기였습니다. 수연은 아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학문이 이야기 속에서는 흥미롭고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모든 것을 흡수했고 배움의 즐거움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연은 아내의 도움 없이 스스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업문 소설부터 시작하여 점차 어려운 경서까지 독파해 나갔습니다. 글자를 쓰고 싶다는 열망도 생겨나 아내에게 글 쓰는 법을 배워 밤낮으로 연습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마침내 그는 사서삼경을 통달하고 막힘없이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남편의 놀라운 변화에 기뻐하며 그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방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려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서방님의 뛰어난 식견을 다른 이들도 알아야지요. 수연은 아내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장인어른과 집안 사람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신감을 되찾고 유창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자 하나 모르던 수연이 박학다식하고 문장력이 뛰어난 선비로 변한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그의 문학적 재능은 매우 뛰어나 즉석에서 시를 짓거나 문장을 쓰는 솜씨는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허허, 내 사위가 이토록 달라지다니. 장인인 나도 몰라볼 뻔했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로다. 그러던 중 나라에 경사가 생겨 왕자 탄생을 기념하는 특별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부자는 사위의 재능을 알아보았기에 그에게 과거 시험에 응시할 것을 적극 권유했습니다. 수현아, 이번 기회에 과거 시험을 한번 보거라. 내 실력이라면 능히 급제하고도 남을 것이다. 급제하여 한양으로 돌아가면 내 부친께서도 너를 다시 보게 될 것이야. 장인어른, 하지만 아버님께서 노여워하시면 어찌합니까? 저를 다시 내치시려 할지도 모릅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당당히 급제하여 금이 환영한다면 그 어떤 부모라도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수연은 장인의 설득과 아내의 지지에 힘입어 마침내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장인어른의 배움을 받으며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수연은 차마 본가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어릴 적 자신을 돌봐주었던 유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유모는 몰라보게 성장하고 학식까지 갖춘 수연의 모습에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이렇게 늠름하게 잘하셔서 제가 다 눈물이 납니다. 유모는 몰래 수연의 어머니 이 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과 재회하게 된 이 부인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아들아. 수연아. 살아있었구나. 어미는 내가 죽은 줄만 알았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어머님,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모자가 감격의 해후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동생 민준이 유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부인은 남편이 알게 될까 두려워 황급히 수연을 벽장 안에 숨겼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셨습니까? 아버님께서 요즘 통 편찮으십니다. 밤마다 형님 꿈을 꾸시고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십니다. 네, 형님 꿈을. 알겠다. 어서 돌아가 아버님을 잘 보살펴 드리거라. 동생이 돌아간 후 수연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죄스러움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수연과 민주는 같은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형이 그를 모른다고 생각했기에 애써 형을 모른 척하며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시험관이 시험 문제를 내걸자 다른 응시자들은
정신없이 문제를 베끼기 시작했지만 수연은 차분하게 문제를 한번 훑어본 뒤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막힘없이 답안을 써 내려갔고 가장 먼저 답안지를 제출하고 시험장을 나섰습니다. 시험관 중 한 명은 이데오 대감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는 수연의 답안지를 보고 그 뛰어난 문장력과 깊이 있는 식견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게다가 답안지를 제출한 사람이 이데오 대감의 맏아들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라 시험이 끝나자마자 이데오 대감의 집으로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감, 경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오늘 과거 시험에서 맏아드님이 실로 놀라운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아마 장원 급제는 따놓은 당상일 것입니다. 뭐라? 우리 수연이가? 그럴 리가. 자네가 뭔가 착각한 것이겠지. 내 아들은 글자 하나 모르는 놈일세. 필시 부정을 저지른 것이 틀림없다. 이데오 대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버럭 화를 내며 당장 수연을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집으로 끌려온 수연은 아버지의 호통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데오 대감은 아들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시험관이 급히 말렸습니다. 대감, 진정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부정이 아닌 듯합니다. 직접 아드님의 실력을 확인해 보시지요. 확인할 것도 없다. 저놈이 어찌 그를 안단 말이냐. 수현공, 오늘 시험 문제를 기억하는가? 그리고 자네가 쓴 답안을 한번 외워보게나. 수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늘 출제된 시험 문제와 자신이 작성한 답안 전체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유창하게 암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깊고 논리가 정연했으며 문장은 수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데오 대감은 아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막힘없는 문장들을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달려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수연아, 내 아들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누가 너를 이리 만들었단 말이냐? 아비는 꿈에도 몰랐구나. 아버님, 저를 이끌어준 것은 고창의 제 아내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현명한 아내 덕분에 그를 깨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데오 대감은 기쁨과 감격에 넘쳐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고창으로 사람을 보내 내 며느리를 귀히 모셔오너라. 우리 가문의 은인이다. 어서. 마침내 수연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가문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 덕분에 그는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훗날 높은 벼슬에 올라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재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